안녕하세요. 최강원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입양 후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양육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반응이 좋다면 시리즈로 좀 몇 가지 더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환경 설정부터 필요한 기본 교육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 영상을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울타리 교육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처음 낯선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울타리에서 적응을 시켜도 되지만 만약에 그 이후로 강아지가 낑낑거리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밖에서부터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울타리에 오래 있다 보면 과도하게 흥분도 하게 되고요. 또 배변도 잘 가리는 듯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잘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낑낑거림이나 짖고 또 보호자분한테 집착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는 밖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울타리는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 위치에 막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밥그릇이랑 물그릇 위치인데요. 물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은 새끼 강아지는 또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소변 욕구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변 장소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물그릇은 놔두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밥그릇 같은 경우는 배변 장소 근처에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배변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집 근처에 두시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장소, 화장실이랑 최대한 떨어진 장소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배변 장소인데요. 배변 패드를 까는 위치는 일단 최대한 많이 깔아 놓으셔야 돼요. 새끼 강아지이기 때문에 참는 능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기본적인 배변 인식이 잘 돼 있는 아이라도 너무 화장실이 멀어지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주변에는 최대한 배변 패드를 많이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아지가 대변을 보거나 혹은 나중에 참는 능력이 생겨서 선호하는 장소에다가 쌓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구석진 장소나 혹은 어둡고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 혹은 외부 공기가 자꾸 유입이 되는 창문이나 공기청정기 앞에 혹은 화장실 쪽 이러한 곳에 배변 패드를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화장실 매트라든지 부엌 매트, 카페트 이런 강아지가 배변 패드랑 촉감이 헷갈릴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강아지 집 위치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활발하고 보호자분은 잘 신경 쓰지 않는 아이라고 하면 구석진 장소에다가 지붕 있는 집을 설치해 뒀을 때 아이가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보호자분에게 의존도가 높고 항상 잘 따라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보호자분이 활동하는 곳,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부엌이면 부엌 근처 아니면 방 이런 곳에 곳곳에다가 방석을 하나씩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온이 많이 높고 더위를 자주 타는 강아지라면 시원한 쿨매트나 아니면 대리석 매트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분리불안에 대한 걱정은 다들 가지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잘 쌓아놔야지만 나중에 분리불안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냐면 새끼라고 해서 보호자분이 계속해서 같이 지내주는 것보다는 일부러 뭐 적게는 3, 4시간부터 길게는 한 8시간, 9시간까지도 일부러 외출을 하셔서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보통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불안해 하다가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곧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혼자서 막 활동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실 때에 맞춰서 사료를 바닥에 막 뿌려주고 나가시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긴장,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분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일부러 캔넬 교육을 꾸준하게 하셔서 보호자분 따라다니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시면 당연히 산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놀이를 해주거나 터그놀이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할수록 강아지가 흥분하고 그로 인해서 보호자분을 깨무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런 흥분시키는 놀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대신에 노즈워크 놀이 위주로 많이 놀아주시면 좋은데요. 밥을 꼭 밥그릇에 주지 않으셔도 바닥에다가 많이 뿌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장난감,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아니면 양말, 페트병, 박스 이런데 다양한 물건에다가 넣어서 제공을 해주시면은 보호자분을 깨무는 행동도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벽지나 뭐 가구 다리 같은 물건들도 물어 뜯는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료를 제공해서 에너지 소비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종이 끝나고 이제 실외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막 같이 열심히 뛰거나 흥분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되도록 차분하게 걸으면서 보호자분을 쳐다볼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걷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산책을 강요하는 거는 좋지 않고 차라리 제자리에서 5분에 10분 정도 그냥 짧게 짧게 자주 나와서 적응을 시켜주는 연습을 한다면 나중에는 잘 걷는 것도 가능해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름 인식 및 이리와 훈련인데요. 보통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강아지한테 나에게 주의를 집중해 혹은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부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인식과 이리와는 보통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새끼 강아지는 잘 오다가 보통 이제 성견이 되면서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호자분이 보통 이름을 부르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 때부터 사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름을 불러서 오면은 그냥 가볍게 주는 정도로 자주자주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고 있는데 불러서 주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불러서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서 자주 많이 해볼수록 이름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보호자분한테 꼭 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기다려 훈련인데요. 보통 앉아나 엎드려 해서 기다려 하는 훈련 많이들 하시겠지만 사료 앞에 두고 먹지마 기다려만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퇴근 후에 보호자분이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막 흥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밥을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고 있을 때 흥분한다거나 아니면은 산책을 나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강아지가 흥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기다려를 자주자주 시켜줄수록 아이들이 차분한 성향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요구성 짖음이라든지 혹은 불필요하게 점프를 뛰는 등 이런 행동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기다려 훈련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킨십 훈련인데요. 우리 강아지 만지는 거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 말고 목욕을 시키거나 귀청소, 발톱 정리, 항문낭 짜기, 뭐 빗질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강아지가 싫어하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만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발버둥치고 심한 아이들은 입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킨십 연습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조그만 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 얹어놓고 목 부분부터 발, 그리고 귀, 그리고 꼬리까지 많이 이렇게 주물럭 거려주면서 만져주고요. 대신에 이때 흥분하면 잠깐 기다려 주시고, 흥분하지 않으면은 다시 만져줬다가 힘 빼고 있으면 사료 하나 주고 다시 또 만져주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시켜주시면 미용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보호자분이 청결 관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강아지 첫 입양 후에 해주셔야 될 양육 팁, 뭐 환경 설정, 애착 관계, 기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키우시면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제 블로그 통해서도 이러한 양육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이 놀러 오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으로도 더 좋은 자료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